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배정환입니다. 전공은 조경미학과 역사, 조경이론과 비평이고요. 월간 환경과 조경이라는 전문 잡지의 편집 주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시를 살리는 여백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저를 본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원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위로의 장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로의 장소이자 환대의 공간인 공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공원 좋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귀찮아서 자주 안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점점 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공원에 자주 가시는지, 공원에 가면 주로 뭘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의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 중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휴식, 산책, 조깅, 운동, 또 수다, 간단한 브런치, 멍 때리기, 데이트, 피크닉, 웨딩 촬영도 있죠. 자연 관찰이나 환경 교육, 또 공연이나 전시도 공원에서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전혀 다른 성격의 다양한 일들이 공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원이라는 곳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공간 같지만 실은 도시의 그 어느 공간이나 장소보다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합니다. 말하자면 도시의 멀티플레이어인 거죠. 이번 책 공원의 위로에는 우리 시대의 공원, 지금 여기의 공원, 도시의 멀티플레이어 공원이 지니는 다채로운 의미와 가치를 녹여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원은 무엇인가요? 예컨대 공원은 땡땡이다 라면 그 네모에 무엇을 넣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답을 내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선 공원은 도시의 괄호입니다. 도시의 소란과 소동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장소죠. 소용과 효용, 유용과 실용만 지배하는 우리 도시를 괄호 안에 묶어둘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선유도 공원이나 노들섬에 가시면 일상을 탈출해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공원은 도시의 문화발전소입니다. 공원은 평온한 휴식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문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냅니다. 또 일상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미학적 문해력을 길러줍니다.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나 뉴욕 맨하튼의 하일라인 파크 같은 곳에 가면 정말 동시대 문화의 최전선 역할을 하는 공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주변 도시가 짝을 이뤄서 도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시의 삶을 훨씬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하일라인 파크 같은 긴 선형공원들에는 도시와의 전면과 접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원이 주변 도시를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또 공원은 사회적 접착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이어주고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사회적 인프라인 셈이죠. 작은 공원이 중요합니다. 작은 동네 공원들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의자 역할을 합니다. 또 때로는 가난한 연인의 밀실이 되기도 하죠. 뉴욕 도심에 가면 브라이언트 파크라는 아주 작은 도심 공원이 있습니다. 작지만 주변 직장인, 도서관 이용자, 또 세계 전역에서 온 관광객이 뒤섞여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비유하자면 도시의 공간적 영양제 역할을 하는 곳이죠. 공원은 또 도시의 여백입니다. 여백의 공간에는 효율과 쓸모만 추구하는 도시의 경제 논리를 조절해주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백, 빈 공간, 소중하게 아껴서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숨통입니다. 용산공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미군 기지죠. 미군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본군도 주도한 아주 질곡의 역사를 겪은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여의도 전체보다 큰 100만 평 땅입니다.
이렇게 큰 용산 기지가 용산공원으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보다도 거대한 여백이라는 점입니다. 무언가 쓸모 있는 것만으로 또 돈 되는 시설과 공간으로 가득 채우려는 도시의 욕망을 잠재우는 곳, 미래의 용산공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은 인간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생명체와 사물들이 함께 거주하는 혼종의 경관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닙니다. 공원에서 자연을 일상적으로 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세와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에 왜 다양한 생물이 함께 어울려 공존해야 하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원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위로의 장소이자 모두를 환대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공간과 장소,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자신의 자리를 잡고 사는 게 또는 자리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와 식, 입는 것과 먹는 건 어느 정도 평등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과 장소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계층별 차이가 큽니다. 부의 수준에 따라서 간극이 아주 크죠. 누구나 좋은 자리에서 거주하고 노동하고 싶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지난한 일이죠. 보통의 도시인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자리는 좁은 집과 작은 일터가 전부입니다. 이런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작은 여유와 재미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의 개념을 빌리자면 그런 자리를 제3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환대의 장소. 그래서 공공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쓰는 공원, 퍼블릭 파크가 중요합니다.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나의 공원. 이런 공원이 많은 도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염없이 공원을 걷다가 또 공원 위로 넓게 펼쳐진 해질녘 하늘을 보며 해넘이를 경험하다가 공원에서 날씨의 변화를 우리 살갗으로 감각하다가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공원을 걸으면 서걱한 공기와 바람에 우리의 눅눅한 머릿속이 바삭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나에게도 내 자리가 있구나. 이 도시가 그래도 살만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큰 공원, 화려하고 멋진 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작은 동네 공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공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밀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두껍게 쌓인 거리와 가게들, 들쭉날쭉한 가로 조직과 좁은 골목길, 거기다가 가파른 경사의 비탈길과 계단까지 있죠. 이런 풍경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에겐 불편하고 낡고 답답한 일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힌 작은 빈틈이 후암동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고단한 삶의 현실을 넉넉히 품어냅니다. 가로 새나라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넓은 잔디밭이나 울창한 수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경가의 손을 거친 세련된 형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공원 특유의 복고풍 감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있는 평범한 놀이기구, 그저 인조잔디를 깐 좁은 운동장, 공원 가장자리에 앉은 벽과 벤치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언제나 붐빕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청소년들은 공놀이와 줄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고요. 그늘 밑은 할머니들 찾습니다. 동네의 연결망이자 접착제인 이 작은 공원은 잠시 땀을 식히는 오토바이 배달원도, 또 주변에 식당의 대기 순서를 기다리는 젊은 커플도, 또 목적 없이 서성이는 이방인도 환대하면서 자리를 넉넉히 내줍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신월동이라는 곳은 낙후 이미지가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낡은 주택가의 맥없는 풍경,
또 도로 경관이 굉장히 살벌하고요. 게다가 비행기 소음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가동됐던 정수장이 있었습니다. 이 신월 정수장이 수명을 다하고 폐기됐는데요. 그곳을 정수장의 산업시설을 재활용해서 서서울 호수공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 호숫가의 넓은 데크는 누구나 앉아서 일상의 위로를 얻는 의자 역할을 합니다. 옛 정수장 침전조 구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정원 공간 곳곳에는 이곳의 단골 이용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 아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경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배치한 41개의 분수가 물줄기를 뿜으면서 소음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유쾌하게 극복한 공원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공익근무요원이 버튼을 누른다는 우스갯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81dB이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분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신월동 주민들은 평생 소음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공원 안에서는 비행기 소리와 분수 쇼를 막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달라진 거죠. 이 서서울 호수공원은 지역사회 공간적 영양제 역할을 하면서 위로와 환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원은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주는 위로의 장소입니다. 모두를 환대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반기는 의자인 공원은 사회적 접착제입니다.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고 일상적 접근성을 높이는 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공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원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에게 공원은 무엇입니까? 다음 편에선 나의 신체로 직접 감각하고 경험하는 공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